3대 3배의 꿈인 중국어리 중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지임잘남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닌 특별히 오늘의 과외 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립 여러분들. 오늘의 과외 관장 오민경입니다. 저는 오늘의 PT라고 불리는 오늘의 과외에서 HSK 4급 공부법을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HSK 4급 트레이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반가운데요. 이렇게 짐 잘난 동안생과 제가 만나게 된 이유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이 HSK 점수를 단기간 안에 벌크업 하는 방법이 많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중국어 공부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만나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곧 여러분이 기다리던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동안 입시 공부에 졸업 준비, 취업 준비, 게다가 유학 준비까지 하는 많은 중린이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단기간 HSK 합격하는 비법들을 오늘 대방출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때만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귀여운 중린이 회원님들을 만날 생각에 아주 가슴이 뜨끈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회원님들 다 심쿵하십니다. 장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SK 초고속 합격 PT반 시작합니다. 3대 300! 우선 여러분의 HSK 합격을 위해서 아쉽게 틀리게 되는 취약 부분부터 공략을 해야겠죠? 맞아요, 동안쌤. HSK 문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이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5급을 공부하는 우리 중리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할 때 듣기는 안 들린다, 독해는 시간이 부족하다, 쓰기는 막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굳이 하나를 뽑자면 역시 쓰기 관련 문제가 아닐까 해요. 그렇죠. 제가 오늘 특별히 쓰기 제1부분에 세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문제들은 그동안 10년 동안 제가 시험을 보면서 핵심만 뽑아 정리한 5셋만의 자료에서 발췌했답니다. 민경쌤, 그렇게 중요한 자료 이렇게 공개도 괜찮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동환쌤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마침 쓰기 이 부분 푸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조심스럽게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럼 쓰기 1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개에서 5개 제시어를 먼저 체크하는데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틀리는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어 보면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여동생이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주어 자리에 넣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어로 봅니다. 그리고 러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어 자리로 딱 넣어요. 출발점부터 잘못됐어요. 여동생이 되었다, 다이어트가 되었다, 여동생이 걱정거리가 되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무조건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개에서 5개의 제시어를 통해서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역할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일단은 수어는 정러예요. 그러면 20% 정도는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정러 되었는데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요, 다이어트 하다가 동사가 아니라 뭐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고,烦恼 걱정하다가 동사로 쓰였지 않고 명사로 쓰였다라는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뭘까요? 减肥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烦恼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관용어의 형태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목적 앞에 더 나왔으니까 注意大的烦恼는 아는데, 그러면 매일매일가 더 이상 뭐는 아니라 주어가 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었을까요?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 그래서 1번 문제는요, 관용어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형태, 관용어의 형태라는 것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주술구, 술목구 다양한 형태가 관용어로 쓰인다. 그래서 목적어가 烦恼라면 누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 관용어로서 이 매일매일 最大的烦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매일매일을 주어 자리에 넣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주어, 수어, 목적어를 잡고 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여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2번은 여러분 부사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적어도 4급 공부하시면 부사어의 어수는 꼭 알고 하셔야 되잖아요. 부사어의 어수는 그래요. 부사, 조동사, 개사구. 그래서 보조개 연상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부조개, 부조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언어라는 것은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조개만 생각하면 이 2번 문제는 무조건 틀리겠죠. 자, 일단은 질지에는 단독어를 쓸 수 없어요. 앞에 누구 간에라는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묶어볼게요. 부부간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夫妻之间 그래요. 부족이라면 호샹이 부사, 그 다음에 인가이가 조동사, 그 다음에 개사고 얻고 수로는 존중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부사는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시험에 이런 거 꼭 나오거든요. 최근 4개월 연속 나왔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조계의 열외의 부사는 이런 후샹이나 상호간에 이런 부사들을 주의하셔야 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조동사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는요, 夫妻之间应该互相尊重. 자, 여기서 어법에 굉장히 약한 분들이 계세요. 부족에도 모르고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도 모른다면 평소에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어서 문제를 풀 때 왠지 이런 게 정답일 것 같다라는 것들을 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마땅히 서로 존중해야 된다. 夫妻之间应该互相尊重 이런 좋은 문장들을 많이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외 있습니다. 부사어의 어순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제시어 확인해 보니까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정도보호에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 정도보호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러, 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난이도 하 정도의 정도보호는 그 뒤에 부사 형용사 정도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도보호 중에서도 난이도가 상중 정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제시어 체크할게요. 여러분 팔에 뭐라고 할까요? 손은 소예요. 팔은 꺼보예요. 이거 두 개 다른다는 거. 팔 일단은 너무 어려워요. 자, 나이나이 빠오스니 할머니가 손녀를 안 씁니다. 여러분 이거 구조 뭐죠? 주어, 수로, 목적어인데 중요한 건 정도보호가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요. 주어, 수로, 목적어, 수로 한 번 더 반복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돼요. 다시 정도보호는 그 뒤에 목적어로 못 취하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 수로, 더 일단은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부사 형용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도보호의 형태 첫 번째 문제에서는 관형어, 두 번째는 부사어, 열외, 세 번째는 정도보어가 이렇게 부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복잡한 형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할머니가 손녀를 안는데 안는 정도가 그 뒤에 정도보호 형태가 복잡 형태가 나와가지고 팔도 저린다. 그래서 팔도 자, 이 단어 뭐예요? 쉬다라고 여러분 맛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팔이 저리다, 시리다라고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보호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갈게요.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빠오가 나와요. 그래서 쓰기 제1부분에 좋은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어디에 응용해 주시면 좋을까요?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하시면 좋은 점수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역시 갓민경 저 완전 갓벽하게 문제 풀이해 주신 거 보고 완전 감동받았어요, 쌤. 저까지 중급 된 것 같아요. 쌤, 오늘 제가 촬영 끝나고 밥 살게요. 촬영 전에 꽤나 맛있는 운동하고 오셨나 봐요, 쌤. 자, 그럼 바로 쓰기 2분 풀이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쓰기 2분 문제는 99번 제시된 어휘로 글쓰기, 100번 제시된 사진을 보고 글을 쓰는 총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만 보면 막막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 어렵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그 방향성을 잡아드릴 거니까요. 바로 딱 한 개의 템플릿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모범 답안을 암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짜임새 있게 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쓰기 시험은 시험장에서 내가 글을 직접 쓰는 시험이 아니라 외운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 적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외운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서 그 템플릿이 뭔데요, 쌤? 빨리 알려주세요. 저 현기증 나려고 그래요. 선생님, 현기증 나요? 호흡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축할 때 내쉬고 이완할 때 마신다. 중손실. 멈춰! 자, 쓰기 2부 문제 풀이하기 위해서 99번, 100번, 80자 정도 글을 내가 쓰면 되는데요. 보통 80자라고 했을 때는 5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줄에 보통 16칸 정도 되거든요. 원고지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5줄 정도, 그 다음 컴퓨터로 시험 보실 분들께서도 한 5문장 정도 글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해커스 교재의 법은 모범 템플릿, 모범 답안이 1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모범 답안을 활용하셔서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5개 문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나의 경험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我最近, 난 최근에 뭐뭐 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유, 목적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这是为了,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다가 이게 두 번째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조건과 행동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虽然 조건 써주시고 但是 행동, 그래서 비록 뭐뭐 했지만 그러나 뭐뭐 했다 가 세 번째 문장이 되고요. 네 번째 문장에는 于是我, 내게 발생한 변화, 내게 생긴 추억, 그래서 나는 뭐뭐 했다 라는 문장을 활용해서 네 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내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으로 문장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总而言之这件事让我, 결론적으로 이른 나를 하여금 뭐뭐 하게 했다 라고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我最近, 나의 경험. 두 번째 这是为了, 이유나 목적. 세 번째 虽然, 조건, 但是 행동. 네 번째 于是我, 나에게 발생한 변화나 내게 생긴 추억. 마지막 总而言之这件事让我, 이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 5개 문장 틀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시험 문제 99번에 제시어가 나오면 이 5개 템플릿, 5개 문장 안에다가 넣어서 완성해 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 사진 한 장에 나온 것도 이 5문장 안에 넣어서 모범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막막하다라고 느껴지죠. 한번 저랑 같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일단 이 템플릿 사진 하나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템플릿 기억해 주시고, 자, 기출 변형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개의 제시어가 나와 있어요. 이 5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방금 전에 중잘남이 알려드린 그 템플릿에다 넣어서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면 다이어트하다, 합리적이다, 산책하다, 빵완, 수이시.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5개의 어휘를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뭐였죠? 나는 최근에 뭐뭐 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었죠. 그러면 나는 최근에 뭐뭐 했다 라는 문장에 넣을 수 있는 어휘는 나는 최근에 다이어트 했다. 됩니다. 그쵸? 나는 최근에 산책했다. 돼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뭐였죠? 다시 화면 제가 넘겨드리면 这是为了, 이유 목적을 쓰는 게 두 번째 문장이니까 저라면 첫 번째 문장에다가 나는 최근에 산책을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다가 이것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 나온 이 5개의 문장을 외우시고 시험 문제에 나온 이 문장들을 가지고 변형 연습해서 여러분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러분께 화면에 보여드린 이 5개의 어휘를 가지고 쓴 모범 답안 제가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범 답안은 역시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쓴 모범 답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웃라인 우리 한국어로 먼저 볼까요? 도입에서 나는 최근에 매일 산책을 했다. 전개에서 이것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수시로 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녁 무렵에 하는 산책이 이미 효과가 생겼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산책이 합리적이고 또 건강한 다이어트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른 나로 하여금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했음. 이 문장이 해커스 교재에는 모범 답안을 가지고 쓴 거고, 이제 원고지에 쓴 답안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화면에 떠 있죠. 이와 같이 모범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我最近每天都会散步，这是为了达到减肥的目的。虽然我不能随时出去运动，但傍晚散步就已经很有效果了。于是我明白了，散步是一种合理的
又健康的减肥方式。总而言之，这件事让我知道了运动的重要性. 자, 이렇게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 설명을 들어보니 쓰기 이 부분 전혀 막막하지 않죠?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해커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짜잔! 짠!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기출 어휘와 사진을 주제별로 분류해 두었기 때문에 해커스 교재를 공부하면 쓰기 문제를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답니다. 역시 우리 해커스 교재하면 단어장이 빠질 수 없죠? 이 교재들은 30일이면 완성할 수 있다는 주제별 연상 암기로 쉽고 재밌게 외우는 중국어 단어장. 게다가 최신 기출 포인트를 짚어줘서 적중률까지 높다던데?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럼 저도 빠질 수 없죠? 노라이는 급수별로 또 빈출수로 내가 필요한 어휘만 골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동환쌤, 교재로 독학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재를 활용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우리의 강의가 있잖아요. 네. 우선 단기간에 빡센 관리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현장 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16일 완성반은 정규 수업에 그룹별 스터디를 진행하고 전용 강의실에서 자습까지 가능합니다. 맞아요. HSK 점수 보장반은 저랑 동환쌤이 직접 관리해드리고 있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고 해보세요. 만약 학원이 너무 멀어서 다니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인강을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HSK 200% 환급반은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께 수강료를 최대 200%까지 환급해 드리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200%. 환급반은 HSK 급수와 상관없이 모든 강좌 수강이 가능하고 미션을 실패하더라도 60을 무료 연장에 1:1 장문 첨삭권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만한 꿀 패키지가 또 없겠죠? 구독! 좋아요? 선생님 가볼까요? 네. 중국어 해커스, HSK 해커스. 그럼 이제 중민이 회원님들께 무엇을 알려드릴 차례죠? 사실 지금부터가 오늘 중국어 운동의 본격적인 쇠질 시작인데요. 바로 이번 겨울방학을 대비한 4급과 5급 급수별 단기 학습 플랜입니다. 와! 지금부터 설명드릴 학습 플랜은요, 설명이 다 끝나고 여러분이 쉽게 캡처할 수 있게 보여드릴 예정이니 귀만 잘 기울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학습 플랜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각 영역별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왔는데요. 4급을 준비하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 중에 완전 생 기초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해커스 자동발사 중국어 1탄과 2탄 교재를 활용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주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해커스 자동발사 1탄, 2탄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중국어의 구조와 기본적인 어휘를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급 교재 보시면 듣기가 있다고 해서 듣기 공부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쓰기 영역을 먼저 공부하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끊어 읽기, 큰 소리로 읽는 방법을 습관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해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하나하나 한자를 다 해석하기보다는 키워드, 즉 순어 잡기를 통해 빨리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듣기 문제를 풀어본 중린이 회원님들은 하나도 안 들려서 당황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듣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반드시 보기를 확인하고 내가 지문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들어야 하구나 싶은 내용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듣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듣기가 귀에 꽂힐 거예요. 자, 이렇게 각 분야별로 공부를 완벽하게 해놨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하죠? 동환쌤 맞춰보세요. 뭐 해야 될까요? 실전 모의고사로 실력을 탄탄하게 다진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바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동안 공부한 스킬을 활용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각 영역별로 듣기는 35분, 독해는 40분, 쓰기는 25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고 당당하게 해커스 시험 고사장으로 향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환쌤이 5급 학습 플랜 알려주세요. 네, 4급 공부를 하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으니 이제 5급도 노려봐야겠죠. 지금부터 더 짐잘남이 5급을 5주 만에 합격하는 특별한 학습 플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총 5주 학습 플랜입니다. 1주차에는 쓰기 일부분, 어법 기본 구문과 주제별, 품사별 어휘 암기, 어휘 공부해 주시고 듣기는 듣기 1, 2부분, 대화형을 문장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1주차에는 어법은 쓰기 일부분을 공부하시고 어휘는 주제별, 품사별 어휘 암기, 문장은 듣기 1, 2부분, 대화형으로 문장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2주차에는 쓰기 1부분을 공부하시는데 특수구문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고 듣기 1, 2부분, 대화형은 이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독해는 2부분, 짧은 지문만 2주차에 완벽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3주차에는 쓰기 2부분, 템플릿 많이 암기해 주시고 듣기 2부분 단문형과 독해는 1부분, 빈칸 채우는 부분만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4주차에는 쓰기 2부분, 템플릿 암기 계속해 주시고 듣기는 2부분 단문형 공부 이어서 계속해 주시고 독해 3부분, 장문 독해 부분을 공부하는 방향을 추천드려요. 5주차에는 역시 모의고사 문제 풀이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200점 초반대로 합격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5주차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되고 나는 5급 고득점이 필요하다, 나는 6급, 7, 8, 9급까지 공부할까 하시는 분들은 6주차 한 주 더 시간 할애하셔서 모의고사 추가로 문제 풀고 고사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습 플랜을 다 들어보니 어때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죠? 자, 지금부터는 학습 플랜 캡처 타임.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4급, 5급 공부 방향, 방법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SK 3대! 지금까지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우리 중린이 회원들이 어떤 취약 부분을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학습 플랜을 짜면 좋은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쉽게 잘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달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위, 따이, 왕관, 비, 정, 지중.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HSK 4급과 5급의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시간 그 무게를 견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무게를 견디는 과정을 우리 4급 오민경 선생님과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2023년 HSK 4급 준비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해커스에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강의 패키지 말고도 중국어 회화나 TSC 관련된 많은 패키지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유롭게 사이트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강의를 수강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가요? 우리 동암쌤의 HSK 3대 300 영상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나올 동암쌤의 HSK 공부법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쌤도 나중에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이거 발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조떼꾸 알 잊지 마세요. 안녕. 어떻게 해요? 이쪽은 먼저 해요? 그러자. 네. 중국어 해커스 이렇게. 중국어 해커스 HS 해커스. 그럼 이제 중립 회원님들께 무엇을 알려드리잖아요. HS 해커스. 그럼 이제 중린이 회원님들께 무엇을 알려드리잖아요. 나 이거 너무 웃겨서 못하겠다. 진짜. 너무 민망하다. 우리